여든을 바라보는 저는 늘 조용히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0년 그 빈자리를 아들 민수와 손녀가 채워주곤 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며느리 서연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방문 횟수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가족여행 가요. 제주도로 2박 3일이요. 저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여행이라 설렜습니다. 그래,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가셔도 돼요. 말끝에 담긴 싸늘함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악이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창밖에서 여행 가방을 싣는 아들 부부와 손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그들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하지만 여행이 끝난 다음 날 아들 부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거실 한복판에 꺼내놓은 두꺼운 서류철 때문이었죠. 서류 표지에는 딱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들 부부는 왜 저를 여행에서 제외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50억 규모의 재산을 갑자기 움직였는지, 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예전엔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결혼한 뒤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터에서 힘들다며 짜증을 내고 집에 와도 말수가 줄었고 서연은 그럴 때마다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요즘 예민해요.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준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플까봐 약을 챙기던 민수가 어느 순간 엄마는 왜 자꾸 부탁을 하세요? 라며 짜증을 냈을 때 이미 마음은 무너져 있었죠. 여행 전날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줄 작은 인형을 포장해 식탁 위에 올려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당일 아침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저희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요즘 힘들어서요.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민수가 그랬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인형만 꼭 쥔 채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녀는 할머니도 가 라며 손을 흔들었지만 서연이 아이 손을 잡아 차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문득 지난달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집 재건축 들어가면 최소 50억은 나온다면서요? 그때는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요즘 유난히 제 재산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짐이라 여긴 게 아니라 재산만 남기고 사라지길 바란 거였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묵혀있던 분노가 서서히 끌어올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을 간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오래전 남편의 친구였던 변호사장 선생.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남편분께서 남기신 문서가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문서요? 네. 아드님이 아닌 어르신께 단독으로 남긴 유언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항상 집은 민수에게 가야 한다 라고 말해왔는데 그와 다른 유언이라니? 장 변호사를 만나러 간 다음 날 그는 두꺼운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귀속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 부부의 태도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사실 아드님 부부 최근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산 상속을 미리 진행할 수 있느냐고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왜 저를 여행에서 뺐는지 이유가 한순간에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피곤해서가 아니라 제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재산만 남기고 사라져 주길 원했던 것이죠. 아들 부부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증여 계약서를 펼쳐두었습니다. 민수는 들어오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 아니니? 서연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말도 없이 쓰시면 안 되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너희는 왜 나를 빼고 여행을 갔니? 민수는 당황하며 말문을 잃었고 서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면 불편하잖아요. 저희도 좀 쉬어야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불편?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니? 오히려 너희가 날 피하고 재산 얘기만 꺼내지 않았니? 민수는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손글씨. 민수는 그걸 읽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재산을 요구한다면 그때부터 내 아들은 아니다. 민수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유언대로 하려고 한다. 재산은 전부 내 앞으로 된 거야.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너희가 날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지 그 답을 듣고 싶구나. 그때 손녀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었어요. 순간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들 부부와 달리 아이는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의 재산 외에도 10년 전에 매입해 두신 재개발 구역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현재 가치로 약 50억입니다. 서연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재산에 집착했던 이유가 단번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무너지듯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날 버린 순간 그게 가장 아팠다. 서연도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반성할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재산은 너희에게 쉽게 줄 수 없어. 내가 진심으로 날 가족으로 대하는지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민수는 저를 모시고 작은 공원 산책에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제 팔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처음처럼 해보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50억의 재산보다 값진 건 뒤늦게나마 진심을 보여준 아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재산보다 가족의 진심을 먼저 믿을 수 있으신가요?